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버는 상속, 실전, 상속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산이 있다면요, 지금도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래의 상속세는 확정된 비용이라서 절대로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2세 남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아파트가 두 채인데요, 각 25억이라서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빌딩은요, 시가로 11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을 공제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겨우 7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7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상속재산은 50%까지 상속세 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니까 7억 원 초과되는 것은 전부 다 상속세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매년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그 중과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빌딩 같은 경우나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양도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생기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세 부담은 뭐 불을 본 듯 뻔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종부세 부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두 채인데 시가가 50억 원이지만 주택 공시 가격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억 원에 대해서 매년 1억 2,096만 원이라고 하는 종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82세인데요. 혹시라도 10년을 산다. 그럼 10년 동안 누계획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씩 공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 누계 그 정부의 소액은요 무려 15억 9,435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 종부세 빨리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양도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중과가 되겠습니다. 최고 양도 차익의 71.5%까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딩 같은 경우에도요,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과거에 취득가액이 낮았기 때문에 90억 원 됩니다.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30%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최고 49.5%의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최고 49.5%까지 매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돌아가신다면요. 상속세는 81억 9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돌아가신다. 매년 상속재산이 4% 상승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 무려 101억 3,988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10년 뒤에 사망한다. 그러면요. 엄청납니다. 125억 1220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상속세는요.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납을 납부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전 증여 전략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고령의 연령이다 보니까요, 조기 상속에 대비해서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상속인은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배우자는 없지만은 상속인은 꽤 많습니다. 자녀가 3명이고요. 모두 결혼해서 자녀 배우자가 3명이고요. 손자녀도 각 2명씩 둬서 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러면 다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여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결혼하지 않았다, 애를 낳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요, 결혼시키고 애를 낳는 것도 상속세 절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으로 자녀가 3명 있다고 해서 자녀들한테만 증여를 한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다시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감소 효과가 그다지 많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상속인한테만 집중적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요, 증여세가 가중된다. 그리고 증여 효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상속재산은 당연히 5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일선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1주택을 우선 증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1주택을 증여했다. 그러면 주택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이렇습니다. 기본공제 11억 원, 세액 감면을 최대 80%까지 해줍니다. 세액 감면은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요. 거의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한번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택에 대해서 장남 부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는 25억 내인데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죠. 22억 정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남한테 11억 원을 증여합니다. 증여세는요, 5천만 원 공제하고 2억 6천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1천만 원만 공제하고 11억 원에 대해서 결국은요, 증여세는 2억 7천6백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는요, 12.4% 또는 13.4%의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포함해서 낸다 하더라도 증여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자산인 빌딩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을 전체로 통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토지만 부분 증여하는 파샬 기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인한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자녀까지 합친 비상속인 증여까지 해서 수증자를 분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빌딩의 토지 공시지가가 60억 원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2명한테 5억 5천씩 증여합니다. 자녀 배우자 2명한테 5억 1천만 원씩 증여합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 6명한테 5억 5천씩 증여합니다. 그렇다면요, 토탈 54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녀하고 자녀 배우자 4명한테 총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각각 9천만 원씩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4명이니까 3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자녀 각 6명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1억 1,700만 원, 세대생약 할증세액 30%까지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6인 7억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증여를 완료하면요, 비상속인한테는요, 무려 43억 2천만 원을 증여한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비상속인 증여 이후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43억 2천만 원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를 완료하고 나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5년 뒤에 사망을 한다. 이랬을 때 상속재산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매년 4%씩 상승한다. 그럼 30억 원이 될 것이고요. 장남한테 증여한 증여가액은 22억 원이죠. 물론 증여세를 토탈 5억 3,600만 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빌딩은요, 건물분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토지 지분은요, 8억 원 정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년 경과 후다 보니까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전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 2명한테 증여한 11억 원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은요, 2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고 15억 원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상속재산은 96억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서 7억 원을 공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일괄공제하고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89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요, 39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납부 증여세 공제를 할 수 있겠죠? 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상속세는 3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절세 금액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증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5년 뒤에 상속세는 무려 101억 3,988만 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를 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됐다. 그랬을 때 상속세는 32억 7,4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절세 금액은요, 무려 68억
6,588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여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납부 증여세액이 있죠.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8억 388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1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 상속재산의 변화는 어떨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가 10년 동안 4% 상승합니다. 그러면 37억 원이 되겠고요. 상속인한테 장남 부부한테 증여한 아파트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빌딩 중에서 건물은 8억 원 정도로 보고 부친의 지분인 토지는 10억 원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증여했던 토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 비상속인 모두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요 5억 원을 더 써가지고 10억 원만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상속재산은 65억 원입니다. 그리고 7억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58억 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요 24억 4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절세액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증여하지 않고 10년 뒤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세는 125억 12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를 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됐다. 그랬을 때는요. 상속세는 24억 4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결국 절세액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억 7,225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증여세를 감안할 수 있겠죠. 기납부 증여세액 10억 6,200만 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액은요, 무려 90억 1,025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 증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산이 많다면요,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요. 상속세 실전 절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